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46년 만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 선언과 같다며 침묵으로 항의의 뜻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치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추경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한 18분 정도 이렇게 좀 짤막하게 했는데요. 오늘 밤 예정된 미국과의 2+2 통상협의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12조 2천억 원 규모인데 민주당에서는 민생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일제히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제 매듭을 짓겠다는 건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하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이 오늘 최근에 이제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뭐 좀 언급이 있을까 했는데 시정연설이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퇴장하면서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행보는 어떻게 보셨는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장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추경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기본적인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아픈 곳 그리고 급한 곳 그것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목적뿐만 아니고 정치의 목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열에서 오늘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난 총선의 공약까지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조 정도 더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어떤 지금 최고 책임자로서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있을 대선에서 출마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 본인도 마찬가지로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야권 민주당에서는 혹시 출마를 해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 국민의힘의 후보와 장외 무소속인 한덕수 권한대행과 합쳐서 마지막에 대통합이 이루어지면 19대 때는 41% 이겼지만 이번에 그때 당시에 보수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랑 국민의힘 후보랑 만약에 합친다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불리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정연설을 하는 부분이고 총리라든가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 출마와 관련된 얘기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출마한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이번엔 좀 될까요? 어떻게 해서? 추경안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이제 증액하고 감액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추경안은 여야가 공동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는 늘리는 걸로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추경이 당장 필요하다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추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산불 지원 같은 거 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고 그럼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NCND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니 총리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권한대행은 선거 사무를 주무하는 장관이면서 총리이면서 권한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만약에 본인이 나갈 생각이 있으면 빨리 그만둬야죠.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심판으로 하다가 갑자기 경기를 뛰겠다고 하는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오늘 만약에 저런 질문이 나오면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본인이 출마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전에 출마 선언하고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그러면 경선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지금
항보를 보면요, 시장 방문을 하지 않나, 뭐 지역을 방문하지 않나, 어제 뭐 미군 부대 미군 부대를 가지 않나, 예. 이런 행동들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 대응으로서 역할 잘하기 바라고요. 예. 다른 일 하고 싶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정연설이 이제 끝난 뒤에 네. 한덕수 대행이 이제 국무위원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그 앞쪽에 이제 대행석이 마련이 됐고 물론 사전에 좀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잠깐 좀 앉아 있고 그 면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 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대정부질문 출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이런 의뢰는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대통령 목소의 헌법재판관 지명한 거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 대응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고성으로 항의를 했고 지도부가 앞으로 단상으로 나갔고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막고함을 쳤고 또 지도부가 나갔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의 헌법적인 질서가 저는 위태롭다고 봅니다. 네. 삼권 분립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권력은 입법부도 명확하게 분리돼 있고 그리고 사법부도 분리돼 있고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지만 뽑혀진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래도 권한대행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엄연한 대통령한테 입법부의 수장이 저렇게 훈시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저렇게 다급하게 민주당 편에 서서 행정부를 공격할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헌재법이라든가 헌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임명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린 것은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잠시 이것은 본안 심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정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인용한 것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설특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한다 돼 있지 반드시 며칠 내에 임명한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데 이것이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이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크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석에서는 뭐 잘했다는 소리가 또 나왔던 것 같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저는 견제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거든요.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세금은 제대로 사용하는지 또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하는 걸 견제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입법부 아닙니까? 그래서 삼권 분립을 하는 겁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해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기관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또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국회의장의 말은 대단히 적당한 적합한 그리고 매우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들어가는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가처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 이게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즉 2명을 임명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잘못된 어떤 결과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상설특검법도 한다고 돼 있는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미루면서 그걸 안 합니까?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겁니까 대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입법부에 대해 존중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말도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때는 원래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80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입니까? 권한대행이지? 그런 사람이 왜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입법부의 수장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을 질책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경선 상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4명으로 이제 컷오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 2명, 반대했던 분 2명 해서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돼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1대1 토론, 마수 토론을 하고 모레는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은 이제 모레죠. 그래서 사자 토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2강으로 압축하죠. 자, 그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4강으로 이렇게 압축했던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뭐 민심은 뭐라고 보시고 2강 또는 1강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승부처는 어떤 게 될까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싸워서 이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물론 뽑겠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뭐가 될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네. 그만큼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 이것을 거치면서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똘똘 뭉쳐서 이번 경선을 흥행해야만이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후보를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4대4로 해서 A조, B조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중도층이 이것에 관심이 상당히 지금 많다. 민주당에 비해서. 네. A조에서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양자 네 분이 해서 거기서 또 교묘하게 2명이 올라왔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그리고 B조에서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 후보에서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A조에서 2명, B조에서 2명. 이것은 무슨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각 조에 1명씩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선이 흥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현재까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50%는 당원이 2차 경선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수 성향이 훨씬 더 강화된 보수 당원 50%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커서 A조에서 올라간 2분 중에 1명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보고 그리고 B조에서 올라간 2분 홍준표, 한동훈 중에 한 분이 올라와서 마지막 1대1 만약에 50%가 안 넘으면 마지막 결선에서 1대1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89%, 90% 해보나 마나한 그런 민주당의 어떤 맥빠진 경선 여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수세했던 것을 공세적으로 해서 여론적 지표를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국민의힘은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흥행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엄청나게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후보를 이제 가리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흥행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부정적인 흥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질문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또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머리가 생머리입니까? 키노크 후드는 왜 쓰십니까? 뭐 보정속은 얘기하고 이런 게 과연 흥행이 됐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좋은 흥행일까요? 저는 대선 경선에서 이런 질문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희화화돼가지고 되고 있고 또 한덕수 지금 현재 국무총리 그분이 밖에서 지금 거의 선수로 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경선이 희화화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책 대결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아요. 주목받는 건 자극적인 얘기,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것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의힘 전체 경선에 도움이 될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처가 어디가 될 거냐? 저는 이 지지하는 분들 지금 이제 50대 50%잖아요. 당원 50, 일반 국민 50. 당심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심에 의해서 투표하는 분들, 당원들이 투표할 때 전략 선택을 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배신자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당원들이 그래도 전략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누가 싸워서 이길까? 이걸 선택한다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글쎄요. 예를 들면 원래 뭐 김문수나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나중에 본선에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겁니다. 전략적 선택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에 유리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고 당원들이 만약 그래도 배신자는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가 이제 결정적일 수 있다. 50대 50이지만 국민 여론조사 50. 민주당 경선은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그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말 오늘 세 후보가 모두 이제 호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대회전 일요일에 수도권, 강원 지주까지 하고 이제 후보 선출을 하는데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글쎄 뭐 간담회, 토론회가 아니고 후보 경쟁이 아니고 간담회 수준으로 저는 하는 느낌을 받았고 맥 빠진 경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용한 경선, 조용한 경선이고 맥 빠진 경선이고 안전한 경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만들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를 떠나서 지지율이 89, 9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의 후보는 이미 어차피 이재명 후보다. 어대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에서 중도층을 끌어야만 이기는 것이 역대 우리의 대선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보수가 지금 여러 가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서 장외 한덕수 권한대행도 나오면 거기까지 또 합치고 또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까지 합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보면은 부자 몸조심, 조심조심 그리고 뭐 마이크도 끄라고 하고 스피커 사용을 만든다 거기부터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지금 대선 경선인데 정책만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자 몸조심, 높은 득표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마이크 끈 거는 왜 그러냐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또 시비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 증폭기.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하면 증폭이 돼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원래 선거 기간에 현장에서는 마이크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선거법. 근데 사실은 거기 실내에는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래도 또 국민의힘이 시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이라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괜히 논란이 될 발언이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전체 후보 중에 가장 앞장서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하는 건 정책을 통해서 지금은요 민주당 경선에서 많은 기자들이 뭐만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책을 내는가를 봐요. 그게 차기의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에 초점을 맞춰. 그럼요. 그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는 어필이 되는 거지 서로가 헐뜯고 네거티브하고 하는 것은 높은 득표율은 유지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높은 득표율도 유지될 것 같고 호남에서 관건은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